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때는 1996년 그때쯤이었을까요? 제가 기억이라는 감각이 생긴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기분 좋은 상상에 빠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5살쯤에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엄마한테 달은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었고, 그에 대한 엄마의 대답을 듣고는 이해가 안 돼서 밤 왼종일 혼자서 달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고향감에 젖은 채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땐 수업 시간 내내 공부는 안 하고 창밖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었어요. 또 수업 종료 시간이 30분이나 남았는데 똥이 마려울 때면 타임머신을 타고 30분 앞 미래로 넘어가서 시원하게 똥을 싸는 상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수업 시간에 똥이 마려울 때면 타임머신 상상도를 공책에 그리면서 똥 마려움을 잊으려고 노력했었죠. 해리포터를 처음 보고 난 후로는 몇 년간 펜을 잡고 혼자 방에서 윙가디움 레비오사,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 주문을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마법이 나가지 않을까? 내가 주문을 잘못 외우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로 제가 커서 하늘을 날거나 마법을 쓸 줄 알았어요. 집이 가난해서 장난감이 많진 않았지만 가난 덕분에 가지지 못한 것들, 없는 것들의 호기심을 느꼈고 그것들을 갖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면 몇 년씩은 푹 빠져서 살았죠. 미니카를 처음 샀을 땐 동네에서 가장 빠른 미니카로 만들어져 동네 인기 짱이 되는 상상을 유행이 지날 때까지 했었고, 돈이 없어서 부품 수급을 못해서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이름 모르는 형 동생들과 비비탄 총으로 놀이터에서 남북전쟁을 할 때면 진짜 FBI 요원이 된 것처럼 누구보다 진지하게 헤드샷을 날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총을 쏘던 당시에 제 멋진 모습을 머릿속으로 리플레이로 그려가면서 하루 종일 우수에 젖은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물질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시간들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킥보드를 처음 빌려서 탔을 땐 킥보드를 탔던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혼자 멀리까지 타고 가는 상상을 했었어요. 고작 바로 옆 단지까지가 제가 아는 세상의 끝이었지만 최대한 멀리까지 가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상상력이 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안 했지만요. 가령 제가 아는 지인들 혹은 가족들이 지금 시간에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엑스맨의 프로페서 X처럼 머릿속으로 3차원 맵을 그려서 제각기 움직이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디지몬 게임기를 처음 샀을 땐 디지몬이 똥을 싼 걸 볼 때면 와 진짜 많이도 쌌다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건 약간 부끄럽지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타크로스를 믿었어요. 누나가 슈퍼 가는 길에 야 산타 엄마야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항상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날 밤에 제가 자고 있으면 엄마가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갔거든요. 하루는 산타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이 편지를 읽었으면 사인을 해주고 가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일어나서 봤는데 사인이 정말로 써져 있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 하루 종일 야 산타 우리 집에 왔다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었어요. 또 직접 튀겨먹는 팝콘을 사와서 나홀로 집에와 백투더퓨처를 하루 종일 봤었고, 제 조그만한 방 천장에 탱탱볼을 끈에 매달아서 잔뜩 걸어놨죠. 혹시라도 강도가 들어오면은 호기심에 잡아당겨서 탱탱볼 맞아서 넘어지라고. 또 그 당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제 우상들 성룡갑, 장구경 등등 그들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지금 나랑 같이 여기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또 알 수 없는 고향감에 젖어 그들과 같이 사는 동시대 인간으로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엉뚱한 상상에 빠져 놀이터에 있던 나무를 주먹으로 치면서 브루스리처럼 단련을 했어요. 어딘가 길을 걸을 때면 내가 밟고 있는 땅 위를 걸었던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고구려 때 살던 사람들, 청동기, 신석기, 원시인들을 타임레스 형태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들이 걸었던 땅 위를 지금 나도 걷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뭔가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말에 관악산에 오를 때면은 한국전쟁 때 내 발밑에서 전사하셨던 선배님들을 상상하면서 산을 올랐고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처음 봤을 때는 제 가슴속 심장과 위 중간 어딘가에서 뜨거운 혈액이 왈칵 쏟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진짜 언젠가는 꼭 마이클 잭슨을 만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상상력이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듯 점점 더 경쾌한 마음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지각 변동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지구의 지각이 변화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었고, 더 나아가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의 대기에 차있던 가스들의 냄새를 맡는 상상을 하면서 숨을 최대한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경포대에 갔을 땐 사벽층이 풍부한 모래사장 주변을 거니는 상상을 했었고요. 아빠가 제 나이 때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나와 만나서 맞짱을 뜨면은 누가 이길까? 그래도 내가 닭가슴살을 조금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발칙한 상상도 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언제 돈가스를 먹었을까? 성인이 돼서 먹었을 텐데 성인이 돼서 돈가스를 처음 먹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엄마에게 처음 돈가스 먹었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었죠. 시점을 미래로 바꿔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과연 나도 정말로 커서 섹스를 할까? 정말로 내가 섹스를 한다면 나와 사랑을 나눌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왜 불편하지 않을까? 생리를 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고추가 달린 기분을 모르는 여자들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음탕한 상상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들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또 우리 엄마랑 아빠도 결국엔 죽겠지? 나도 결국엔 처참하게 죽고 자연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면 지구에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초연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앞열이 먼저 타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바라보는 느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죠. 저 사람들 다음엔 내 차례니까 이왕 죽을 거면은
그냥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는 우주의 팽창 너머에 뭐가 있을까? 우주의 시작점과 우주의 끝, 블랙홀 속엔 내가 있을까? 또는 멀티버스라고 할까요? 다른 우주 속에 나는 키가 180이 넘을까? 여기 지구에 있는 나보다 좀 더 행복할까? 첫 자위는 언제 했을까? 담배는 하루에 몇 개나 필까? 그곳에 나는 술을 잘 마실까? 등등 또박또박 걸어가서 나와 내가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안도감에 빠지기도 했었고, 과거 미제 사건의 사건 현장을 CCTV 시각으로 옆에서 바라보고 미래에서 사건을 전부 해결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수십 년 뒤에 드라마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죠.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으로 돌아가 세월호에 가서 아이들을 전부 구출하는 상상은 지금도 가끔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에서 거미줄이 나가기를 연습했었죠. 할머니의 산소에 가면은 산소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덤에 귓속말 하듯이 입을 대고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걸었었습니다. 듣고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제 머릿속에 있는 인물, 시대, 시각, 배경, 공간들을 제한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왔다 갔다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결국엔 뭔가 가슴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제 안에 어떤 온전하고 따뜻한 우주, 그러니까 전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눈을 감으면 어떤 포근한 이불 같은 저만의 우주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우주 끝엔? 아니, 그 우주 어디를 돌아다녀도 곳곳엔 늘 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방 안에서 우주를 사색하며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영감만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그려냈던 고대 천문학자들처럼 저도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삼라만상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따뜻하고 포근한 형태로 마음속에 언제든 그릴 수 있었던 거죠. 학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한테 진짜 존나 맞아도 집에 와서 단 1분간의 상상 속에 빠질 때면 저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상상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늘 머릿속엔 영감과 아이디어가 넘쳐났었고 순수하고 동물적이었습니다. 상상은 곧 제 우주였고 우주는 곧 저였어요. 그러다 저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징그럽게 짬밥이나 먹어가면서 결국엔 수염이 자라나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25살쯤 됐을 때였을까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사회로 내몰려 뭐든지 돈에 직결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야생이라는 현실 속에 내던져졌던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움직여가며 인위적인 하루가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직감했습니다. 내 뇌가 예전 같지가 않다. 더 이상 이전의 모든 동물적인 감각들과 고향감을 주던 제 순수한 상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쓸쓸한 마음으로 자각을 한 거죠. 상상이 사라졌다? 이 말은 즉 제 우주가 사라졌다. 내가 사라졌다였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현실적인 생각과 효율성만이 남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안에서 따라오는 묘한 긴장감, 조급함, 마음이 붕 뜬 채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제 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또 그로 인한 압박감과 삶의 무게감 때문에 그동안의 제 세계관이 모조리 파괴됨과 동시에 우주의 형태가 일그러진 형태로 변해져 있었어요. 별들도 다 어두워졌고요. 이 느낌은 우울증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게 없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초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아온 무언가가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가장 큰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껴서 큰 무기력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닦아온 제 세계관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에 빠져서 불안이라는 자유의 현기증을 달고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대 절반을 어둡고 깊은 곳을 헤매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 이상 무엇을 봐도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고 무엇을 생각해도 어릴 때처럼 기분 좋은 고향감이나 따뜻함, 포근함, 미세하지만 경쾌하고 신나는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 냄새를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시간과 세상의 잣대만 의식하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회의감에 젖어 그것들을 어떻게든 달래기 위해 작은 쾌락에 목매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잘 풀릴 것만 같은 쉬운 루트들, 본질에선 벗어난 얄팍한 잔머리만 굴려가며 삶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쉬운 선택들만 했습니다. 돈을 벌면은 조던이나 시계를 열심히 샀지만 그 어떤 비싼 조던과 시계를 사도 그 쾌락은 2주 이상을 가지 못했어요.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에 용돈을 500원씩 겨우겨우 모아서 3,000원짜리 잠자리통을 샀을 때보다 설레이지 않았습니다. 또 야한 생각을 해도 사랑의 형태가 아닌 어떤 불쾌하고 굉장히 어두운 형태였어요. 더 이상 그 어떤 야한 생각을 해도 가슴이 찡한 사랑의 느낌이 아닌 폭력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형태였습니다. 또 공복인 상태가 너무 어색해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 뇌에는 순수성과 동심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뭔가 굉장히 어둡고 불쾌함만이 자리에 있었죠. 그렇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어떻게든 길을 찾고자 눈에 힘을 빡 줬습니다. 하지만 눈에 힘을 줄수록 더 제 자신과는 멀어져 갔어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서 웃어본 적이 없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은 굉장히 경직됐고 뭔가가 계속 두렵고 호흡은 깊지 않고 땅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가던 어느 날 문득 찰나의 한 줄기 동아줄처럼 하늘에서 생각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자.
현재 나는 동심을 잃었지만 순수성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반쯤 찌그러진 형태더라도 기분 좋은 상상을 나름대로 다시 하다 보면은 내 우주를 되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 밖에 나가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걷고 걷다가 지칠 때쯤 내가 헐떡인 게 마지막으로 언제지?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숨이 찼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한 30m 정도 뛰었을까요? 입에서 피맛이 나면서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뛰다 보면 뭐라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러닝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멀리 던져놓고 이어플러그를 끼고 그 위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낀 채로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모든 소리를 차음한 채로 앉아 무의식의 상태를 다시 한번 거시적인 시점으로 만들어보자. 우주를 느껴보자. 무언가 떠오른다면 이왕이면 어릴 때처럼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10초도 우주를, 그러니까 나를 느끼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늘 의식하던 세상의 체계들과 어떤 불안들이 제 무의식의 모기향 냄새처럼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짧은 찰나의 0.1초 정도의 순수한 마음과 경쾌한 마음이 마음속에 포착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마음을 잡고 어떻게든 놔주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집요하게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1분, 2분 그 느낌을 더 느끼려고 했습니다. 상상력이 어릴 때처럼 우주의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우주 어딘가쯤에 있는 보이저우의 골든 레코드를 상상하고 그것을 외계인이 발견하는 상상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같은 시간마다 방 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했습니다. 그냥 자주 나다운 상상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깨달은 점은 상상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보다 더 깊게, 더 정확하게, 농도를 짙게 해서 마음에 와닿는 형태로 순수하게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뭔가 실감했습니다. 어릴 때 찰나의 순간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 상상했던 과거의 나처럼 30초라도 그 고향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또 내 뜻대로 의식이 흐르지 않고 잡념의 그림자 때문에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차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뭔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 나름대로의 간지가 있고 그 어두운 간지 덕분에 다시 밝은 우주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 뭔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해준 어두운 그 그림자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두워도 괜찮으니 그때 우주도 멋있었으니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밝은 것에 집중해도 돼 서리야 하면서 어두운 의식을 하나하나 천천히 걷어내는 상상을 했어요. 또 잡념 속의 걱정과 불안들을 산처럼 한 곳에 쌓은 뒤에 라이터로 불을 지피는 상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태우고 난 뒤에는 푸르른 바다의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바닷가 앞엔 허스키 2마리와 함께 뛰어노는 아름다운 여성분을 만들었고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그 풍경들을 감상하고 그것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조차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끼려고 했었습니다. 그저 허스키 2마리와 한 여인이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은 의식적인 상상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상상들이 물처럼 흐르는 형태로 변했고 그 끝엔 다시 기분 좋은 고향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 같으면 핸드폰이나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허우적댔겠지만 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을 땐 더 이상 뭔가 핸드폰을 만지기가 싫었어요. 호흡은 안정된 채로 깊어져 있었고 굳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만지기 싫다는 느낌이랄까요? 금연 5일차 때 다시 담배를 피기 아까운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불로 다 태웠는데 다시 쓰레기들로 채우다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핸드폰이나 뭔가 이외의 물질적인 것엔 나의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 따윈 없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방에 핸드폰을 두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혼자 안양천에 산책을 나갑니다. 천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느껴요. 길고양이들의 눈인사에 저도 눈으로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걷다가 손에 걸리는 풀들을 뜯어서 이파리의 개수를 어릴 때처럼 셉니다. 큰 벌레가 눈앞에 지나갈 때면 무서워서 손사래를 칠 때도 있지만 그 벌레가 여기에 잠깐이라도 나와 마주친 현상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계산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준 벌레의 어떤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여성분이 제 앞으로 지나가 그분의 샴푸 냄새를 어쩌다 맡게 될 때면 가슴속 찡한 순수한 사랑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됐고 역시나 아주 낮은 확률을 뚫고 제 우주에 등장해준 이름 모를 여자분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머리는 반쯤 말린 채 침대에 누워 제 유전적 DNA에 담긴 본연의 채취가 담겨있는 이불 냄새를 맡으면서 마약에 취한 듯 잠에 빠집니다. 이렇게 저는 따뜻하고 온전한 제 우주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찰나의 0.1초의 상상을 잡고 안 놔준 덕분에요. 더 이상 제가 돈을 얼만큼 버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내 손목에 뭐가 올려져 있고 나온 대학이 어떻고 오늘 내가 생산적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이완된 상태가 되어서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 당장 눈앞에 해야 할 것들에 언제든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역시 지금 나의 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듬, 오감이 살아있느냐, 기가 살아있느냐, 밝고 긍정적인 순수한 별들이 마음속에 살아있느냐.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얘기들입니다. 경험해야만 하고요.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이미 무한한 상상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순수한 상상력, 순수한 마음들 원래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까먹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세일러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스파이더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지브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인식하는 기질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머리 위에 뭔가 다크 수험이 쳐져 있는 것처럼 어떤 무언가 보호막이 쳐져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신을 믿진 않지만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저를 돕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문득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30초 동안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2박 3일간 제주도를 다녀온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 너머의 것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상상에 잠길 수 있는 지금의 나 자신에게 되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의 상실은 개인의 자유의지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개인의 우주를 파괴하는 일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세요. 어릴 때처럼. 저는 명리학을 믿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주에 중심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없다면 그냥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믿고 형 이상학적인 고향감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겠지요?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정신 나간 사람의 얘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기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해드릴게요. 당신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우주도 없는 거예요. 당신의 우주를 밝혀주세요.